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미래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앞서 연사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너무 멋있는 기술이잖아요. 과연 저희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이 아름다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오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터 ETA 자율주행 기술 어디까지 왔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큰 틀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든 결과물로서의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을 모아 내일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는 5년 뒤, 10년 뒤의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현 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요, 미래의 서비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바로 오늘 구현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좀 업계 용어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먼저 기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검증들이 되겠죠. 기술 실증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 기술들을 모아서 여기에 더해서 서비스적인 요소를 붙인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실증이 되게 됩니다.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상용화가 될 텐데,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바로 이 서비스 실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이 완벽하게 검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의 여지가 있지만 이런 기술들을 서비스적으로, 그리고 이걸 플랫폼적으로 보완을 해서 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서비스 실증의 방향이고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21년도에 셔틀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22년도에 택시 서비스, 그리고 23년도에 올해는 대구에서 저희 그 DRT 배송 통합형 서비스까지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는 대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대구 서비스는 조금 독특하게 저희가 한 지역 내에서 두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인 택시형 서비스인 달구벌 자율차 서비스, 그리고 DRT 배송 통합형인 달구벌 자율차 플러스 서비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DRT가 무슨 말이지? 배송 통합형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건강에 좋은 모빌리티 상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분하는 영역은 되게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류장과 노선이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좀 심플하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정류장이랑 노선이 모두 고정이 되어 있는 버스와 같은 서비스를 고정 노선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정류장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게 되는 변동 노선형 서비스를 수요응답형 혹은 DR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류장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노선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자유노선형 서비스가 익숙하신 택시 서비스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구 서비스는 달구벌 자율차, 줄여서 달자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택시형 서비스고요. 달구벌 자율차 플러스, 줄여서 달자뿔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서비스가 이제 DRT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택시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DRT라는 모델을 테스트해보지? 저희는 특히 자율주행 초기 사업에는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매년 이제 모델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DRT를 저희가 실험해보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 이 DRT는 자율주행이란 기술이랑 굉장히 핏이 잘 맞는 서비스 모델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승객을 태우고 이제 10m 앞에 교차로에 이제 1차로로 넘어가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객을 태우게 하게 되면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아니면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을 되게 잘 못하는데 저도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을 못 바꿔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율주행 차로 승객을 이제 태우기 위해서 승하차 할 때 멈추는 곳을 어느 곳에나 둘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규제적으로 차가 이제 주정차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정류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 정류장이 지역 내에 넓게 퍼져 있다 그러면 버스와 가까운 모델이 될 거고요. 점점 이것들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수요응답형, 더 나아가서 택시와 유사한 형태까지 모델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저희 달잡불은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DRT 두 개를 엮었을 때 가장 적정한 정류장 간격이 어떻게 되는가, 즉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으면서도 승객이 택시와 유사한 수준의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는 적정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달잡불의 초기 앱 화면이고요. 기존 DRT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정류장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서비스를 돌리면서 이 간격들, 위치를 최적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달잡불은 DRT 배송 통합형이라고. 이 통합형은 과연 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일상생활을 이제 24시간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요, 사물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하는 시간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을 새벽에 새벽 배송 많이 시키잖아요. 이때는 사물의 이동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근하는 시간에는 사람의 이동이 주로 많이 몰릴 거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이 주간 시간에는 다시 또 사물의 이동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한 도시라는 공간 내에서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이 이렇게 시간이 나눠져 있다라면 그럼 하나의 서비스로 이 모든 걸 커버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저희 업계 용어로 이제 utilization rate, 그 가동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달잡불에서는요, 이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가 서비스 실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율주행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고, 그리고 매번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가 무조건 안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용적이어야 돼요.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제성 당연히 중요한 요소고요. 네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은 공개하기 싫었습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시크릿 레시피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수요를 촉진시켜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비로소 성공적인 자율주행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승객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택시라면 이런 경로를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 단계에서 자율주행은요, 좋아하는 길과 좋아하지 않는 길이 아직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불법 주정차들이 상습적으로 되어 있는 곳들, 혹은 스쿨존들, 이런 데는 아직은 좀 자율주행이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들을 피해서 가는 경로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런 걸 자율주행 특화 라우팅 혹은 경로 선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자율주행 차량들을 최적으로 운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승객의 편의를 최대한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경로와 배차 같은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율주행 특화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실용성입니다. 저는 먹을 거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스스로 아무런 개입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만 경로를 정한 이런 서비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기존 자율주행 서비스의 모습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맛집들은 가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99%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물어봐서 왜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99%는 일회성 시승 목적, 즉 신기술 한번 다 타봤다, 이런 목적으로 탑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실제로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좀 또 다른 얘기를 드려보면요, 저는 이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자동차 회사에 요새도 건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배사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으로, 사람은 술로. 물론 저는 술은 마시진 않아요. 저한테는 이 커피가 굉장히 연료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과연 내가 자율주행차로 커피를 배달시키게 되면은 이게 나한테 잘 올까? 이 서비스를 만드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게 되면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자율주행차로 잘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픽업은 과연 누가 해줄까요? 물론 미래가 되게 되면 이제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뭐 DT에서 픽업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구현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안전운전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전운전자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존재냐면요, 아직까진 법적으로 자율주행 이제 돌아다닐 때 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사시에 개입을 해가지고 안전을 이제 확보해주는 가장 그런 고마운 존재들인데요. 이름에도 있듯이 기존 자율주행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안전운전자 분들을 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승객의 질문도 응대해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지만 저희 달구벌 자율차에서는요, 서비스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니저라는 명칭과 기능을 부여드리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개입 정책, 그리고 배송부 픽업과 상하차 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실제 저희 서비스 구간 모습인데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항상 되어 있어서 차가 지나가려면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가야 됩니다. 저희 준법정신 투철한 자율주행 서비스는 사실 이렇게는 주행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저희가 안전운전자분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여기에는 수많은 맛집들도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커피 픽업 얘기가 있었죠. 실제로 저희 서비스 매니저분들께서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셔서 커피를 픽업해 와서 직접 전달해주는 부분까지 담당하시게 됩니다. 여기 앞에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 눈에 많이 좀 익으시는지 모르겠어요. TV에 나오는 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실증이라고 한다라면 기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실용적인 서비스가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달구벌 자율차에서는요, 이런 안전운전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수많은 맛집들도 저희 서비스 범위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에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땜빵하는 게 어떻게 자율주행 서비스야. 사실 이런 챌린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견지했던 이유는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진 기술이 잘 돌아가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편리하게 내가 기존 다른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 없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이 두 개의 관점의 차이라고 바라보게 되었고요. 저희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처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사람이 직접 대응을 하더라도 그 서비스 속에서 계속 기술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 무인 그리고 완전 자동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서비스를 보게 되면 기술이 가능한 영역에서만 서비스가 구성이 되다 보니 계속 지속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고도화, 추가적인 신규 기술 개발에 대한 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오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실런지요? 네, 그리고 이번 경제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저희가 공장에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율주행 차의 가격과 이제 운영 비용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인해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떨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도입하기 위한 부서의 예산 상황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한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매번 겪으면서도 정말 쉽지 않아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인데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이제 차량을 몇 대를 어느 시점에 단계적으로 도입할지, 그리고 요금제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걸 충분히 전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제 시크릿 레시피 타겟팅 부분입니다. 다시 아까 그 대구 서비스 지역이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해보니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7년 된 신규 도시여서요. 아직 대중교통 발달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40분이면 갈 수 있는 크지 않은 도시이고요. 주차 환경은 조금 어렵고 또 좁은 도시다 보니 택시를 부르기에 조금 민망해하세요. 너무 짧은 거리다. 그리고 기본 요금도 안 나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좀 아깝다.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는 이런 수요 조사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떤 결론 내렸을까요? 초단거리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즉 걸어가기엔 멀고 택시 타기엔 너무 가까운 이 애매한 거리를 타겟팅하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200m는 걸어갈 수 있다고 하세요. 하지만 신호등도 건너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300m부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이 2km라는 것은 택시의 기본 요금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300m에서 2km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비어있는 모빌리티 영역이라고 보게 되었고요. 저희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를 집중 타겟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초기부터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민망해하지 말고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분들의 이제 1위와 3위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은 택시 부르기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걸어가긴 너무 멀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운행 데이터를 보더라도 전체 운영 데이터의 이제 78%가 2km 미만의 거리를 이동하실 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든요. 이렇게 그 안전성과 안정성, 실용성, 경제성, 타겟팅,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하나의 그 절묘한 접점에서 이 달구벌 자율차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구체적인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단순 실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었는가? 저희 이용 실적이고요, 이용률이고요. 물론 세대에서 점점 5대로 올라가게 되었고, 처음에 1000건 돌파, 2000건 돌파 이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위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당, 대당 과연 몇 건의 운행 콜을 가져갔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존 다른 자율주행 서비스 대비해서는 이제 최소 이제 5배에서 10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는 일반 대중교통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이용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반복 이용하는 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재이용률인 것 같습니다. 아까 99% 기억하시죠?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고객들은요, 일회성 탑승이 아니라 67%가 재이용해 주시는 서비스로서 이 정도면은 일상에서 반복 이용하는 서비스이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자평해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낯선 기술을 이제 극복하게 해준 과연 이 요소는 무엇일까? 제가 자율주행 사업을 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탈 때 너무 무서웠었고, 지금도 매번 서비스를 런칭할 때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 묘한 긴장과 설렘 이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먼저 서비스 평점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전체 5점 만점 중에 4.98점의 평점 기록을 하고 있고, 과연 이 긍정적인 평가가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요소들을 좀 보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이 세 번째에 있는 차량 호출 과정이었습니다. 자율주행이랑 차량 호출 과정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티를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부를 때는요, 일반 택시, 블루 택시, 그리고 그에 더해서 자율주행 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기만 하면 자율주행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체는 나한테 굉장히 낯설고 무섭지만 내가 부르는 이 플랫폼 자체가 나한테 친숙하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자 해서 불러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초기, 특히 사업 단계에서 나에게 친숙한 카카오티라는 플랫폼이 얼마나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떠한 것이 가장 이 심리적 허들을 극복하게 해주었느냐, 1위로 나에게 익숙한 호출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플랫폼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그래픽 화면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이제 자율주행 차에 탑승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센서로 보는 화면을 하나의 이제 그래픽으로 구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개발자용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정제된 서비스용 화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같은 자율주행 기술, 같은 차를 타시더라도 이 왼쪽의 화면을 보여주느냐, 오른쪽의 화면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인지하시는 자율주행의 성능, 안정성, 신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다 더 정제된, 잘 정리된 화면을 보시게 됐을 때 이 기술은 더 고도화됐구나, 더 안정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더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강연의 제목이었었죠. 그래서 도대체 자율주행의 ETA는 언제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세 가지 옵션을 드렸어요.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도입 시점이 현재냐, 3년 뒤냐, 5년 후냐, 이렇게 세 가지를 여쭤봤을 때 과연 언제 도입되는 게 좋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어떻게 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인 예상이랑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 50%의 고객들이 바로 지금 현재 수준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에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을 모아서 내일을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 방식, 그리고 플랫폼과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기술을 보완하는 저희의 이 방식들, 그리고 생각만큼 멀지 않고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느껴졌던 이 시민들의 시민 수용도 모습,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의 ETA, 저는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ETA는 어떠신가요? 저희의 이 ETA에 맞춰서 저희는 내년도에 유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화된 서비스를 내후년부터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년도에는 카카오티의 가장 최적화된 차량을 가진 이제 PBV라고 부르죠. 이 PBV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함께 나가는 이 자율주행 서비스 애정어린 눈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